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은 그저 평범한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독립성, 그리고 내년에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두 발로 걸을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3명이 척추에 조용한 시한폭탄을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척추뼈는 천천히 압착되고 있습니다. 밀리미터씩 하루하루. 그런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습니다. 경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는데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말입니다. 혹은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였다가 쓰러지거나 선반 위에 물건을 집으려다가 다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까지 말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서 보세요. 발끝을 만져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무릎 아래까지 손이 닿으십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 매번 난간을 잡게 되십니까?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몸을 밀어서 일어나야 하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척추 전문의이고 지난 22년 동안 여기 서울의 주요 재활병원에서 일하며 척추 압박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바뀐 수천 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저는 73이고 평생을 나이가 들면서 왜 우리의 척추가 우리를 저버리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바쳐왔습니다.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당시 70살이었고 은퇴한 교사였으며 건강했고 활동적이었고 특별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딸이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분은 키가 4cm나 줄어들었습니다.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압박되어 갈비뼈가 골반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5분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어버렸다고요. 바로 그 말이 저를 괴롭힙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광경입니다. 좋은 분들, 독립적인 분들, 평생을 올바르게 사신 분들이 갑자기 이동 능력, 존엄성,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만약 그분들이 몇 년 전에 척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모든 경우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료계가 여러분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척추 압박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그 부드러운 쿠션들이 굶주리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수분과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가고 수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뼈들이 서로 눌리기 시작합니다. 신경이 끼입니다. 신체 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이 과정은 멈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단 8분만 투자하면 되는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단 8분입니다.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위험한 약물도 필요 없습니다. 척추에 공간을 만들고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특정 동작들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통증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숨겨진 경고 신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척추를 망가뜨리고 있는 일상적인 활동들이 무엇인지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수천 명의 노인들이 더 바른 자세로 걷고 더 잘 자고 독립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 정확한 동작 순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모든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계시는 동안 6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3명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척추를 안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척추 재활을 전문으로 하며 22년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 전역의 주요 재활센터에서 15천 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여러분이 척추와 미래를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리는 것을 해주십시오. 가능하시면 일어서 보세요. 이제 바닥에서 무언가를 짚는 것처럼 앞으로 살짝 허리를 굽혀보세요. 허리 아래쪽에 작은 뻐근함이 느껴지셨습니까? 탁자나 의자에 손을 짚고 몸을 지탱해야 했습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조용한 붕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척추 디스크, 등의 각 척추뼈 사이에 있는 그 쿠션들은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하는 젤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중력이 이 디스크들을 계속 눌러내립니다. 젊을 때는 이 디스크들이 두껍고 수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신선한 포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조해지고 평평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건포도처럼 말입니다. 담당 의사가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느린 동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학적 응급 상황입니다. 이 디스크들이 압축되면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뼈들이 서로 더 가까이 이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 사이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 방광,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제어하는 바로 그 신경입니다. 작년에 제게 온 환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박 씨라는 71살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 병원에 오셔서 본인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도 안 아프고 다리도 안 아프고 아무것도 안 아프다고요. 딸이 어머니의 자세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보고 억지로 데려와서 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으로 척추를 검사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40%나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의 공간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6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신경 손상이 올 뻔했고, 그렇게 되면 방광 조절을 못하게 되고 심한 통증 없이는 걷지도 못하게 될 뻔했습니다. 박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이 원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척추는 이미 손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수년간 놓친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답은 신경계가 만성 압박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몇 달,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압력이 쌓이면 뇌가 거기에 적응합니다. 점진적인 붕괴를 새로운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통증 수용체는 갑작스러운 변화나 급성 부상이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어도 전혀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20년간의 임상 연구 끝에 저는 이 조용한 압박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허리 아래쪽, 특히 4번째와 5번째 요추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앉고 서고 구부릴 때 가장 많은 무게를 견디는 부위입니다. 거기서부터 척추를 따라 위쪽으로 진행되는데 마치 천천히 움직이는 파괴의 물결 같습니다. 기존 의학적 접근법은 통증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통제, 주사 또는 수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진짜 해결책은 손상이 영구적이 되기 전에 압박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통증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제 통증이 시작되기 몇 년 전에 나타나는 3가지 숨겨진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소중한 황금 시간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경고 신호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야 합니까? 지금 당장 의자 팔걸이를 만져보세요. 일어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지지대를 찾는다면 척추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다리 힘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척추뼈가 너무 가까이 눌려서 몸이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이 이미 당신의 자연스러운 스프링 기능을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환자 중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세 살박 씨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뭔가를 알아챘습니다. 상담하는 동안 일어날 때마다 양손으로 의자를 잡으시는 거예요. 즉시 척추 검사를 했습니다. 영상에서 척추뼈가 42%나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42%요. 하지만 허리는 전혀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통증이 제로였습니다. 무릎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건 척추가 8년 동안 조용히 무너져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경고 신호 두 번째. 지금 당장 문틀에 키를 대어 보세요. 옷이 예전과 다르게 맞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예전에는 딱 맞았던 바지가 바닥에 끌리고 있나요? 대부분 사람들은 세탁소 탓을 하거나 옷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척추 디스크가 쿠션 능력을 잃으면 각 척추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1mm, 저기서 2mm씩. 70살이 되면 평균적으로 3에서 5cm의 키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4cm 이상 줄어들었다면 압박이 위험구역에 있는 겁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 씨가 기억납니다. 81살이셨습니다. 딸이 모시고 오셨는데 30년 동안 사용하던 부엌 찬장에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키를 재어봤습니다. 7cm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7cm요.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압축되어서 척추뼈 3개가 뼈와 뼈가 맞닿아 있었습니다. 쿠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한폭탄처럼 걷고 다니셨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던 겁니다. 경고 신호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거울에 비친 옆모습을 볼 때 귀에서 어깨, 엉덩이까지 직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나요? 이 앞으로 나온 머리 자세는 단순히 나쁜 자세가 아닙니다. 척추가 위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적신호 긴급 신호입니다. 머리가 1인치 앞으로 나갈 때마다 척추에 10파운드의 압력이 더해집니다. 10파운드요. 머리가 3인치 앞으로 나와 있다면 그건 매일 30파운드의 추가 무게가 척추뼈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압박을 재앙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이 씨가 있었습니다.
딸이 상점 유리창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데려오셨습니다. 머리가 너무 앞으로 나와서 마치 영구적으로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추 압박이 너무 심해서 척추관이 60%나 좁아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살짝 넘어져도 영구마비가 올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딱 한 번만요. 그런데 경고할 만한 통증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이 통증 없이 나타나는 이유는 척추 압박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경계가 천천히 적응합니다. 신경 신호가 점점 약해지는데 마치 천천히 끓는 물에 있는 개구리 같습니다. 마침내 통증이 도착할 때쯤이면 손상은 이미 재앙적입니다. 이것이 전통의학이 많은 노인분들에게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통증은 마지막 단계이지 첫 단계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세 가지 조용한 경고 신호를 아직 알아볼 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쭈어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으로 밀어서 일어나십니까? 옷이 길어졌습니까? 머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예 라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척추는 이미 압박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것을 완전히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통증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의 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숨겨진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이 신호들을 무시하다가 통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제가 아침 경직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똑바로 서는데 30초 이상 걸리십니까? 통증 때문이 아니라 몸이 압박된 느낌이 들어서 천천히 펴야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디스크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밤 동안 누워있을 때 디스크는 수분을 흡수하고 팽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되었다면 더 이상 그 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척추가 실제로 있어야 할 길이보다 짧아진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측정해 본 결과 건강한 65세 노인은 밤사이 약 2mm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조용한 척추 압박이 있는 분들은 어떨까요? 최대 8mm까지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척추뼈들이 매일 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이 그냥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앉아있을 때 나타납니다. 15분 이상 앉아있을 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체중을 옮기게 되십니까? 의자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안쪽 어딘가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이것은 안절부절 못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압박된 부위에서 압력을 재분배하려는 여러분 몸의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신경계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강남에 사시는 70세 박씨 할머니가 손자의 피아노 발표회 동안 앉아있을 수 없다고 불평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본인이 그냥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셨죠. 영상 검사를 해보니 요추 디스크 3개가 정상 높이의 40% 이하로 압박되어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까지 48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경고 신호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척추와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신발을 보십시오. 뒤꿈치가 고르지 않게 닳았습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닳았습니까? 이것은 신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척추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디스크가 불균등하게 압박되면 전체 골격 구조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변형됩니다. 한쪽 엉덩이가 더 낮아집니다. 한쪽 다리가 실질적으로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균등한 걸음걸이로 걷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새 신발을 사고 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척추가 한쪽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 다리로 좌골신경통이 쏘는 것을 느낄 때쯤이면 디스크는 이미 탈출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긴급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척추 압박은 신경이 아니라 디스크를 먼저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디스크는 통증 수용체가 없는 쿠션과 같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눌려도 전혀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납작해진 디스크가 옆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나 척추뼈가 신경을 꼬집을 만큼 가까워지는 순간 갑자기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침습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척추 압박의 경우 통증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 황금 시간대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움직임으로 집에서 여전히 이것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수년의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다 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똑바로 펴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보십시오. 앉아서 체중을 옮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발을 보고 다른 패턴을 확인하십시오. 이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다면 척추가 이미 압박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계는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경고 신호들과 척추 압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현실에 대해 다뤘습니다. 신경계가 왜 침묵함으로써 여러분을 배신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이 문제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소용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세수하려고 앞으로 몸을 구부리셨습니까? 아침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으며 구부정하게 앉아 계셨습니까? 신발을 신으려고 앞으로 몸을 숙이셨습니까? 이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쓰레기 압축기처럼 여러분의 척추를 짓누르고 있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일상 습관을 분석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평균적인 사람은 하루에 약 140번 허리를 굽힙니다. 140번입니다. 몸을 구부릴 때마다 척추뼈 사이의 압력이 300% 증가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매주 수천 번씩 소형차가 누르는 것과 같은 힘으로 척추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마침내 이해했을 때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굽히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절대 압박을 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압박만 하고 척추가 자연스러운 위치로 다시 펴질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스펀지를 쥐어짜고 절대 다시 펴지게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 스펀지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여러분의 디스크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작년에 제 병원을 찾아온 강남에 사시는 71세 박씨 할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허리가 점점 나빠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고 너무 심한 운동도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제 진료실에서 단 1시간 동안 그녀를 관찰했는데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을 37번이나 세었습니다. 핸드백을 집을 때, 휴대전화를 손에 닿으려 할 때, 제 말을 더 잘 들으려고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 1시간에 37번이나.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자세 측정 장치를 착용하게 하여 3일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둘 다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하루 11시간을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지속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척추가 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회복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디스크가 사라지고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숨겨진 원인입니다. 단순히 노화만이 아닙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가하고 있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이며 중단 없는 압박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것입니다. 가장 큰 손상을 일으키는 활동들이 바로 여러분이 무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앉아서 책 읽기, 압박입니다. 정원 가꾸기, 압박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엄청난 압박입니다.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기, 압박입니다. 심지어 베개가 잘못되면 잠자는 자세조차 8시간 내내 척추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압박이 적이라면 감압이 해답입니다. 수술이 아닙니다. 주사도 아닙니다.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왔던 손상을 되돌리는 간단하고 의도적이며 매일 하는 감압입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공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디스크들은 팽창하고 수분을 흡수하고 재생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일상생활이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 8분 프로그램이 다른 모든 것이 실패할 때 효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하루 동안 받는 140번의 압박을 강력한 감압 동작으로 상쇄하여 자연스러운 강역을 회복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프로그램의 모든 운동은 하루 종일 압박이 쌓이는 정확한 부위를 목표로 선택되었습니다. 척추를 구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디스크가 너무 많이 압박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척추를 구할 5가지 일상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것들은 제가 서울 진료실에서 가르치는 정확한 기술이며 단 몇 주 만에 수년간의 손상을 되돌리는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제가 아침 성당 스트레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등을 대고 평평하게 누우십시오. 두 손을 머리 뒤에 놓으십시오. 이제 아주 부드럽게 허리를 매트리스 쪽으로 누르십시오. 8초간 유지하십시오. 척추가 길어지고 각 척추뼈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 중에 디스크는 실제로 수분을 잃고 압박되기 때문입니다. 이 동작은 디스크에 수분을 공급하고 필수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10번 하십시오. 강남에서 오신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거의 45도로 앞으로 구부린 채 오셨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얼굴을 보려면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 스트레칭을 단 2주만 한 후 15년 만에 가장 곧게 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등 중간 부분에 숨겨진 압박 구역을 목표로 합니다. 단단한 의자 끝에 앉으십시오. 말아놓은 수건을 허리 뒤에 놓으십시오. 이제 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수건 위로 약간 뒤로 기대어 가슴을 천장 쪽으로 엽니다. 이 자세를 15초간 유지하십시오. 깊게 숨 쉬십시오. 이것은 앉기, 운전하기, 아래를 보는 것에서 발생하는 앞쪽 압박을 되돌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척추를 앞으로 압박하며 보냅니다. 이 동작이 해독제입니다. 아침에 5번, 자기 전에 5번 하십시오. 세 번째 동작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너무 간단해 보여서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십시오. 전체 척추를 벽에 평평하게 누르십시오. 머리, 어깨, 허리, 모든 것이 닿아야 합니다. 이제 무릎을 몇 센티미터만 구부리며 약간 아래로 미끄러지십시오. 20초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전체 척추를 재정렬하고 신체의 올바른 자세가 어떤 느낌인지 가르쳐 줍니다. 신경계가 잊어버렸습니다. 매일 상기시켜야 합니다. 하루 10시간 앉아있는 부산의 택시기사 초혜 씨는 압박으로 키가 거의 3cm나 줄었습니다. 이 벽 운동을 3개월 한 후 2cm를 되찾았습니다. 디스크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크기로 다시 팽창했습니다. 네 번째 동작은 침묵의 압박이 종종 시작되는 목을 다룹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른손을 머리 위에 놓으십시오. 부드럽게 머리를 오른쪽 어깨 쪽으로 당기십시오. 목 왼쪽에서 스트레칭을 느껴야 합니다. 10초간 유지하십시오. 반대편으로 바꾸십시오. 이것은 경추를 감압하고 목의 디스크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이 동작을 양쪽에서 각각 6번씩 하루에 2번 하십시오. 이것을 충분히 강조할 수 없습니다. 목 압박은 어지러움, 균형 문제, 그리고 결국 낙상으로 이어집니다. 낙상은 노인장애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동작은 척추 재설정입니다. 침대가 아닌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우십시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놓으십시오. 이제 아주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무릎에서 어깨까지 직선을 만드십시오. 이 다리 자세를 12초간 유지하십시오. 천천히 내리십시오. 이 동작은 대부분의 노화 관련 손상이 발생하는 허리에서 최대 감압을 만듭니다. 또한 척추뼈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 전에 8번 하십시오. 이 5가지 동작은 총 정확히 8분이 걸립니다. 척추를 구하는 8분입니다. 마비를 예방하는 8분입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는 8분입니다. 이것을 건너뛸 변명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척추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90%의 노인들이 이것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 흔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조심한다고 생각하면서 몰래 척추를 파괴하고 있는 일상 활동들입니다. 먼저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봄에 제 병원에 오셨는데 71살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장님, 이해가 안 돼요. 무거운 것도 안 들고 무리하게 운동도 안 하고 조심해서 걷는데 왜 허리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 숨어있는 원인들을 바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척추 압박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험한 활동은 낮은 가구에 앉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낮은 소파가 있으신가요? 낮은 의자가 있나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나요? 낮은 곳에서 몸을 낮추고 다시 일어설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힘으로 척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60kg이라면
이미 얇아진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180kg의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저녁 전통 방석에 2시간씩 앉아 계셨습니다. 2시간 동안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조심했는데도 척추가 악화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지금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낮은 가구를 높은 것으로 교체하세요. 의자 옆에 섰을 때 의자 높이가 무릎 높이여야 합니다. 가구를 바꿀 수 없다면 단단한 방석을 놓아서 높이를 올리세요.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척추를 보존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활동은 이것은 모두를 놀라게 하는데 반복적으로 위로 팔을 뻗는 것입니다. 빨래를 널기, 전구 갈기, 높은 찬장에서 그릇 꺼내기,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특히 무게가 있는 것을 들고 있을 때 척추가 늘어나고 척추뼈 사이 공간이 일시적으로 벌어집니다. 좋게 들리시나요? 틀렸습니다. 팔을 내릴 때 그 척추뼈들이 망치처럼 다시 부딪힙니다. 매번 쿵, 쿵, 쿵 날마다 쌓이는 미세 외상입니다. 성동구에 사시는 최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74살이셨습니다. 단 8개월 만에 심각한 척추 압박이 생겼습니다. 조사해보니 딸의 색카페를 도와주면서 매일 아침 머리 위 선반에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더군요. 45분 동안 반복적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척추가 매일의 충격에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활동을 멈추고 제 프로토콜을 따른 지 석 달 만에 척추 강역이 22% 개선되었습니다. 22%입니다. 높은 곳에 손을 뻗어야 한다면 이 규칙을 따르세요. 물 한 컵보다 무거운 것을 들고 손을 뻗지 마세요. 안정적인 디딤대를 사용해서 물건과 같은 높이로 올라가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움직이세요. 척추가 고마워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한 활동은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세면대에서 앞으로 몸을 굽히는 것입니다. 세수하기, 양치하기, 설거지하기, 채소 씻기, 하루에 몇 번이나 세면대에 몸을 숙이는지 생각해 보세요. 10번? 20번. 지지 없이 앞으로 구부릴 때마다 앞쪽 척추뼈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책을 닫듯이 천천히 척추뼈들을 압박합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일어서서 세수하듯이 앞으로 몸을 구부려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허리 아래쪽에 당기는 느낌. 그것이 척추뼈가 압박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10년 동안 하루에 20번씩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73,000번의 압박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오늘 당장 실행해야 합니다. 세면대에 있을 때 한 손을 세면대에 짚어서 지지하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세요. 등을 최대한 곧게 유지하세요. 이 세 가지 조정만으로 척추 압력이 즉시 60% 감소합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것을 멈추세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예방할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제 척추가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지금 당신의 몸이 필사적으로 보내는 신호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이 움직일 준비가 되는데 30초 이상 걸리나요? 통증이 아니라 그냥 뻣뻣함입니다. 그 30초가 척추뼈들이 자연스러운 강역이 이미 손상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금 거울에서 옆모습을 보세요. 귀가 어깨보다 2손가락 너비 이상 앞으로 나와 있다면 척추가 이미 앞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셋째, 앉아서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발가락을 만져보세요. 정강이를 넘어서 손이 닿지 않는다면 압박으로 인해
척추의 자연스러운 유연성이 이미 최소 40% 감소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척추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운 정확한 8분 프로토콜입니다. 순서가 중요하니 주의 깊게 들으세요. 첫 단계. 일어나자마자 일어서기 전에 등을 대고 누워서 양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기세요. 20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은 척추의 음압을 만들어 디스크로 체액이 다시 들어가게 합니다. 3번 하세요. 두 번째 단계. 벽에 등을 대고 서세요. 허리 아래쪽을 벽에 평평하게 누르고 15초 동안 유지하세요. 이것은 척추가 자연스러운 정렬을 기억하도록 재훈련시킵니다. 5번 반복하세요. 매일 아침 예외 없이 하세요. 3번째 단계. 골반 기울이기 운동.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평평하게 한 채 등을 대고 누우세요. 복부 근육을 조이고 허리 아래쪽을 바닥에 누르세요. 10초 동안 유지하세요. 풀어주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척추의 자연스러운 보조기 역할을 하는 깊은 코어 근육을 강화합니다. 4번째 단계. 고양이와 낙타 스트레칭.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세요. 놀란 고양이처럼 천천히 등을 위로 아치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 부드럽게 아래로 내리세요. 천천히 움직이세요. 10번 반복하세요. 이것은 스펀지처럼 디스크에 영양분을 펌프질합니다. 5번째 단계. 문틀 매달리기. 튼튼한 문틀 철봉을 찾거나 그냥 매달리세요. 안전하게 잡을 수 있다면 튼튼한 문틀을 이용하세요. 체중으로 척추를 부드럽게 10초에서 20초 동안 늘려주세요. 매달릴 수 없다면 팔을 높이 뻗고 발끝으로 서서 위로 스트레칭하세요. 감압 효과가 중요합니다. 이제 영양 성분입니다. 척추 디스크는 70%가 물이며 재생을 위해 특정 구성 요소가 필요합니다. 매일 최소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가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순수한 물입니다. 매일 아침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한번 드세요. 한국에서는 사골국을 사용하지만 닭발 수프, 돼지 껍데기를 드시거나 간단한 콜라겐 보충제를 드셔도 됩니다. 매일 왈토스그램의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비타민C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비타민C가 없으면 몸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렌지 하나 또는 빨간 파프리카 하나를 드세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함께 작용하여 척추 주변에 뼈 밀도를 유지합니다. 매일 두부 2번 또는 아몬드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일어서지 않고 4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을 멈추세요. 앉아 있을 때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박력은 300% 증가합니다. 척추가 부자연스럽게 휘게 만드는 부드러운 매트리스에서 자는 것을 멈추세요. 한쪽 어깨에 무거운 가방을 메는 것을 멈추세요. 불균형한 압박이 생깁니다. 서울 강남의 74세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서지 못한 채 제 병원에 오셨고 척추가 너무 심하게 앞으로 굽어 땅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이 정확한 8분 프로그램을 따른 후 그녀는 완전히 똑바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5km를 걷고 손주들을 돌봅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적절한 조건을 제공하면 척추는 여전히 스스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8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걷지 못하고 서지 못하고 독립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막는 보험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척추를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세요. 이 영상을 가족 중 60세 이상 모든 분들과 공유하세요. 수년간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독립성이 달려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3가지 숨겨진 경고 신호 중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발견하셨나요? 매일 8분 감압 루틴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삶을 변화시키는 척추 건강 정보를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65세 이상의 가족 및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들은 이 조용한 질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